11월 8일 강세 섹터 중에 하나였던 람보르기니 볼게요. 대장주는 남성이었죠. 람보르기니 상장 기대감이 있었고, 남성이 람보르기니에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다, 이 재료로 급등이 나왔고, 람보르기니의 기업 가치는 21조 추정, 알렉사는 아마존이 개발한 인공지능 비서로 남성이 아마존에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해서 과거에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포르쉐가 상장하기 전에 기업 가치를 최대 116조 원 전망을 받았고, 상장한 후에는 시가총액 글로벌 4위로 공중 올라섰고요. 현재 증권사에서 람보르기니 기업 가치를 21조로 전망하고 있다. 포르쉐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가치지만 그래도 21조면 엄청난 거죠. 포르쉐 관련주들이 포르쉐 상장하기 전에 크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람보르기니 관련주들도 동일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일단 람보르기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모를 수 있죠. 차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엄청나게 비싼 고급 외제 차입니다. 한 대에 5억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모델마다 차이는 있겠죠. 아무튼 엄청나게 비싸다. 이번에는 포르쉐, 이거는 포르쉐 모델이고요. 포르쉐가 상장을 해서 관련주 공부를 했었죠. 수익도 봤었고, 이에 남성도 같은 패턴으로 상장 기대감으로 분봉상 반짝 보여줬다가 이때 찌라시 처음으로 떴어요. 떴고 한번 쉬고 쭉 올렸다가 빼고 또 한 번 더 갔네요. 이때 정식 추천을 놓치고 종가 베팅 주려고 했는데 바로 가버려가지고 놓치고, 또 2,000원 밑으로 눌림 매수 사인 드렸는데 또 체결이 안되고 살짝 위에서 반등이 나와서 좀 아쉽게 됐고, 일단 자동차 브랜드 순위를 볼게요. 판매량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요 8위에 폭스바겐이 람보르기니입니다. 폭스바겐의 자회사가 람보르기니에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죠. 계열사. 그리고 이번에 상장했던 게 포르쉐 요거고, 폭스바겐이 람보르기니다. 요게 폭스바겐의 로고고, 요거는 포르쉐 로고, 요게 람보르기니 로고고요. 황소가 들이받으려고 하고 있는 로고. 포르쉐 관련주를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람보르기니 매매를 할 거면 당연히 포르쉐 관련주들을 복습을 해야 됩니다. 코리아 FT가 포르쉐 상장할 것이다, 이거에 상한가 나왔고 이후에 또 흔들면서 더 올라갔고요. 추천드리고 단기에 수익이 크게 나왔고, 이후로는 빠집니다. 이때가 포르쉐 상장일이에요. 상장하고 주가가 쭉 빠졌죠. 정석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포르쉐가 상장하면, 포르쉐가 주가가 올라가면 관련주도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온다. 우리가 이거는 익히 과거에 수많은 종목들로 복습을 했고요. 여기가 상장할 것이다, 것이다의 선반영 상승, 그리고 상장했다, 이거의 결과가 나오면서 쭉 하락하는 정석 제자리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선테크, 이것도 포르쉐 관련주고 역시 동일하게 상장할 것이다에 올라갔다가 상장했다에 막 내려갔다가 또 포르쉐 주가 상승이 있었기에 또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왔고요. 근데 기술적 반등도 여기 상한가로 엄청 크게 나왔죠. 하지만 너무 크게 빠진 후에 상한가라서 뭐 크게 의미는 없다 봐야겠고, 다음 3기, 이것도 포르쉐 관련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상장할 것이다에 올랐다가 상장했다에 쭉 빠졌다가 지금 또 살짝 회복을 해주고 있고요. 람보르기니 수혜주 많이 있죠. 이제 대장은 남성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순환 강세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해봐야겠고요. 왜 관련주로 엮여있나 볼게요. 다산 네트웍스, 람보르기니 상장 기대감, 얘는 람보르기니랑 IT 합작 법인 설립이 부각이 되었고요. 다음 대원 강업, 람보르기니에 타이어를 납품한 적이 있다.
다음 오디텍, 이거는 람보르기니 헤드램프 관련해서, 그리고 요 내용들은 다 찌라시 발이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보시고요. 다음 뉴인텍, 폭스바겐 그룹이 과거에 뉴인텍을 방문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캐패시터라는 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경창산업, 폭스바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다음 현우산업, 모트렉스, DYC는 명확한 이유는 없이 그냥 관련주라고 올라왔고요. 예, 보통 애플카 자율주행 뭐 이런게 조금씩 연관이 있을 거고, 이제 테마라는 게 살짝만 스쳐도 다 그냥 연관주로 때려 박아 넣어버리니까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관련주들 순차적으로 차트 분석 한번 간략히 할게요. 대장주인 남성부터, 월봉은 크게 파동을 주다가 작년부터 쭉 역배열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박스 이탈, 또 박스 이탈, 이렇게 박스를 이탈하면서 자꾸 역배열로 내려갔던 흐름, 최근에 추세 하단 부분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일봉은 최근 장기 입형 121선, 241선 부분에서 돌파를 실패하고 여기 추세 하단 이탈하면서, 추세가 아니라 수평 지지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왔네요. 지수에 밀린 흐름이고, 지금은 또 바닥에서 이렇게 수평 행보를 보여주다가 작은 박스를 보여주다가 오늘 역배열을 살짝 끄는 자리에서, 단기 역배열 끄는 자리에서 람보르기니 호재로 고가 26%, 종가 23%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61선은 돌파 안착을 했고요. 여기 61선 돌파 안착했고, 위에 121선 반년의 매물대에서 저항이 걸렸죠. 과거에도 여기 장기 입형에서 저항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도 이 주황색깔, 초록색깔 반년, 1년의 매물을 주요한 저항대로 1차, 2차로 보시면 됩니다. 자, 1차 저항 2250원, 2차 저항 2600원 정도 이렇게 보시고, 지지는 61선을 1차로 봐야겠고, 61선 넣어볼게요. 최근에 61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여기도 부근에서 떨어졌고, 오늘은 안착을 했죠,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하면 다시 지지가 되거든요. 2040원이 61선 가격이니까 여기를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중요한 허리 가격이에요. 이탈하면 다시 시가인 1800원 부분까지 빠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고, 람보르기니 상장하기 전까지는 관련주들이 좀 흔들면서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확한 상장일이 잡히지 않았죠. 그 상장일이 멀리 있을수록 사실 좋아요. 멀리 있을수록 우리가 선반영을, 흔들면서 가는 선반영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일정이 너무 가까우면 또 먹을 구간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일정이 좀 멀리 잡히는 게 좋고, 빠져준다면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이 있다면 그때 잡고 다음 또 2차 선반영 상승을 노려보는 게 좋겠고요. 지금 무리하게 추격하기에는 좀 부담이죠. 바로 갈 확률은 20%, 30% 정도, 쉬었다 갈 확률을 70%, 80%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다산 네트워크스, 월봉부터 볼게요. 얘도 역배열로 쭉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1년선 회복 실패했고, 바닥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오늘 고가 17%, 종가 4% 반짝 나왔고, 이렇게 매물 소화 조금씩 하면서 주가를 천천히 올려주려는 흐름. 현재는 기존의 지지였던 요 가격이 다시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그 가격이 121선이랑 겹치기도 하고, 여기 5,000원 초반 정도, 5,100원 정도, 여기가 제일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일단 아까 61선 봤을 때 여기 61선 맞고 떨어졌고, 1차 61선, 2차 121선 이렇게 저항 보시면 되겠고, 다음 대원 강업. 얘는 시원시원하게 한번 튀어주네요. 최근에 19%, 오늘도 15% 튀었다가 5% 마감으로 윗꼬리가 좀 강력하게 최근에 나오고 있고, 월봉은 얘도 크게 작게 역배열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 수평 정고점은 5,000원 정도. 근데 5,000원, 지금부터 5,000원이면 먼 나라 얘기고, 일단은 얘도 121선에 저항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21선 2,950원 정도, 여기를 돌파 안착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밑에서 이렇게 박스 나오고 있고요. 다음 오디텍. 오디텍도 월봉이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 일봉은 최근에 장기 이평 이탈하고 다시 도로 장기 이평의 저항을 받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지지를 받다가 이후는 계속 저항이 걸리죠. 지금은 장대 양봉 후에 고점 박스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차트는 밥을 먹고 똥을 싸야 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똥을 안 싸고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이런 애는 올라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다만 최근에 저가였던 5,000원 이탈하면 크게 빠집니다. 5,000원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박스 매매하시면 돼요. 박스 하단 이탈하면 대응하고, 박스 상단 5,500원 돌파 안착하면 힘이 붙는다. 장기 이평 가격인 6,000원 안착이 또한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뉴인텍. 뉴인텍은 역배열 끊고 최근 위에서 박스 보여주고 있고,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스 상단까지 가면 4,000원 초반까지 갈 수 있는 자리. 파동이 크게 나오고 있죠. 최근에 여기서 급하게 상한가 한방 치고 다음 날부터 쭉 하락이 나왔고, 지금은 밑에서 박스, 이건 2,800원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 박스 상단 3,200원 안착이 중요. 그 위로 장기평 3개 모여있고, 3,4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평의 회복. 여기 장기평을 반드시 지켰어야 하는데, 지켰어야 이제 박스 지켜주다가 돌파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실패를 했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박스가 밑에서 만들어진 거죠.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고, 이제 다시 박스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3,400원 위로 올라서야 한다. 이건 수소차 관련 주기도 해서 람보르기니가 아니더라도 수소차로 또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다음 현우산업. 현우산업은 최근에 추천주였죠. 여기 월봉 역배열 끊으려고 시도하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연할 추천드리고 하루만에 12% 수익 나왔습니다. 요거를 매물소화로 보고 121선 안착, 그리고 애플카 관련 호재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고, 하루만에 12.6% 상승 수익 나왔고, 아직도 강력한 흐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기평 위에 있죠. 4,650원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강한 흐름. 다만 최근에 바닥 대비
50%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요 4,000원 요 라인을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얘는 명확한 이유가 없이 관련주로 엮였는데 애플카 쪽이 좀 람보르기니랑 스치는 뭔가 있나봐요. 애플카 쪽이 약간 계속 엮일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 관련주는, 테마주는 스쳐도 그냥 다 엮어버리니까 애플카 쪽, 이쪽도 관심을 잘 가지고 보시고, 뭐 애플카 쪽은 람보르기니가 아니더라도 그냥 애플카 재료로 흔들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크죠. 다음 모트렉스. 모트렉스는 여기서 박스 보여주다가 급등 한번 치고 또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는 예전 중장기 추천주였죠. 여기서 중장기 추천 드렸고 역배열 끊고 쭉 크게 상승 나왔고, 여기서도 추천 드렸고 한 번 더 크게 상승. 지금도 요 추세를 지키면서 아직은 살아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추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얘도 명확한 이유 없이 관련주로 엮여있고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다음 경창산업. 경창산업 월봉. 여기 추세 이탈하고 역배열로 갇혀있는 빠지는 자리고, 거래량이 없는 편이고, 최근엔 밑에서 박스, 밑에서 이렇게 박스 1800원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역배열로 계속 갇히니까, 역배열로 쭉쭉 빠지니까 지금은 작은 박스 그리고 단기 역배열 돌파 시도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다음 DYC. 얘도 명확한 이유가 없었죠. 쭉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일봉은 최근에 밑에서 박스 이렇게 1300원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155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합니다.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 이렇게 관련주랑 차트 간략하게 분석해봤고, 포르쉐 관련주들을 복습을 해야 람보르기니 관련주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포르쉐 관련주 상장 전까지 흔들면서 상승이 나왔고, 상장하니까 급락이 나왔다.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도 향후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락 나올 거니까 이때처럼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최근 추천주 결과 간략하게 볼게요. 피코그램. 얘도 크게 상승하니까 하락이 크죠. 최근에도 크게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1대5 무중 결정으로 장중 상한가. 1대5 무중이면 진짜 큰 호재이기 때문에 상한가 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상한가 마감은 하지 못했죠. 그 이유가 최근에 선반영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제가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죠. 이렇게 뭐뭐 할 것이다. 이것도 사실 내부자 쪽에서 무증 결정할 것이다, 이거 올랐다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원전 호재도 있었고 정수기 호재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증 결정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뭐 할 것이다 이거에 올랐고, 이제 뭐뭐 했다 이거에 제로 소멸이 나오는 걸 항상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람보르기니 관련주도 상장할 것이다 이거에 상승 나오고, 상장했다 이거에 크게 빠지는 거, 정석 패턴 숙지하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다올 인베스트먼트. 요것도 얘는 자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었죠. 선반영이 전혀 없었어요. 선반영이 없이 쭉쭉쭉 하락하다가 갑자기 개발 임박했다, 개발할 것이다에 반짝 나왔고, 그리고 개발했다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강력하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연달아 상승이 나온 이유는 선반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이 뉴스가 떴다면 지금만큼 크게는 올랐을 확률이 좀 낮죠. 이렇게 호재가 뜨기 전에 주가 상승이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걸 보면서 상승폭을 예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다음 인포바잉, 낙폭과대 차트로 추천드린 거고, 피코그램이 과거에 무중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무중을 하면서 장중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인포바잉도 동일하게 커플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과거에 같이 무중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 유보율이 매우 큰 종목 커플링이 나온 겁니다. 이것도 손절가 위는 눌림 매수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복습하시고요. 다음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는 역시 낙폭과대로 차트 추천을 2번 드렸는데, 처음 추천 드렸을 때는 약수익만 나오고 빠졌고,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하거나 혹은 기다렸다가 회복이 나오는 타점에서 추매를 하고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고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고, 포지션에 따라 손절하고 회복시 재매수로 복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절 안하고 있다가 그냥 들고 있든 추매를 했든 수익이 났을 수도 있고, 포지션에 따라 누구는 손실, 누구는 수익, 이렇게 나온 흐름입니다. 바로 안가고 이렇게 빠졌다가서 좀 아쉽긴 하죠. 다음 정혜원, 에이프릴 바이오. 이것도 손절가 위에서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 계속 며칠 있었고, 손절가 이탈 없이 최대 40%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2차 목표가 16,000원 도달했고요. 자, 16,700원까지 오늘 올라갔다가 빠졌어요. 2차 목표가 도달 나왔으니까 전량 매도 했을 수도 있고, 1차 목표가에 분할 매도하든 전량 매도하든, 아니면 2차 목표가에 전량 매도하든 단기 포지션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보통 2차 목표가 내로 전량 매도하고 끝냅니다. 이후에 또 재타점 잡아서 하던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다음 그린 케미칼. 이것도 낙폭과대 추천드렸고 바로 단기 20% 상승. 얘도 단기 포지션은 전량 매도를 했을 수 있는 거죠. 단기 20% 상승이 나왔으니까. 어제 피코그램 다이아님 4,200만원 수익, 대박 수익 나셨고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로 116%까지 39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린케미칼도 축하드립니다.